네, 종목 수리고 시간입니다.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시장이 이제 기아차 소식으로 네. 1% 강세로 훌쩍 뛰어넘으면서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네. 수익을 실현한 쪽은 이제 정리를 하고 또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가 다시 또 추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쪽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코스피도 현재 0.5% 탄력이에요. 자, 우리 종목은 어떤지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? 네. 기아차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네. 드려보도록 하고, 지금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캠트로닉스입니다.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조정장에도 가장 빠르게 좀 반등 나오면서 지금 1차 목표가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장에서 이 섹터로 본다면 자동차가 제일 셉니다.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은 기아차의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가장 센 상황인데, 결국에는 이제 뭐 사실 뭐는 알지만은 뭐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고, 이런 거 봤을 때 애플카 이슈가 됐을 때는 계속 자율주행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.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, 이 V2X하고 ADAS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이제 매출에 대한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,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언젠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섹터였지만은 이제는 거의 눈앞까지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지금 정부에서도 이 자율주행 전문가를 이제 그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.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그 주인공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, 이 자율주행에다가 이제 폴더폰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를 좀 얇게 깎는 그 초박형 시각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하고 자율주행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. 차트를 보시면 지금까지도 상당히 잘 올라왔었고요. 최근에 조정장에서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시장을 본다면 시장은 여기까지 빠졌다 이렇게 올라왔다고 본다면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잠깐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 들어가고 있고요. 지금 벌써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1차 목표가를 제가 33,000원 잡아놨는데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꽤 더 큰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1차 목표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서도 아마 한 20% 정도의 수익은 더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쨌든 1차 목표가 돌파를 좀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고요. 지금 시장에서 뭐 자율주행, 전기차, 반도체 이런 쪽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율주행차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 지켜보겠고요. 네. 자, 오늘 종목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네. 오늘 뭐 기아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네.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저도 보면서 와,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왔나?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지난 1월 17일쯤에 알려지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요. 2월 17일 날 한 달 내에 재공시를 하겠다 그랬고 그 안에 아마 어떤 내용을 또 공개할 겁니다.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요. 우리 속담에 이제 안 했던 굴뚝에 연기내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실제로 이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.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처음에 이제 애플이 현대차랑 애플카 만든다고 했다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제네시스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애플카의 하청업체가 될 수는 없고, 기아차가 이 공급체인이나 어떤 그 밸류체인이 좀 비슷하니 기아차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와 있던 건데, 오늘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애플과 기아차가 조만간 계약을 할 것이고 애플이 4조 원대 규모를 그 4조 원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. 이 과거에도 보면은 지금 애플의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LG 디스플레이가 만들고 있거든요. 근데 애플의 LG 디스플레이 어떤 투자를 할 때도요, 이 아이패드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에 이 조 단위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전용 설비에서 생산된 이 OLED 공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이걸 봤을 때 애플과 기아차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4조 원대 투자를 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어떤 그 차량에 대한 공급과 이 공급 체인 관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실제로 지금 이제 기아차가 맡게 된다면은 조지아 공장에서
할 것이다라는 이야기. 지금 2월 17일 날 계약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정유선 현대차 그룹이 그 계약할 때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. 뭐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애플의 고위 관계자가 만났다. 이런 이야기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애플과 계약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나 발표는 않았지만은 조만간 정확한 이야기가 나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런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가다가요. 지금 약간 주춤하는 그런 소강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제가 관련 화면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네.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냐면은 지금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제 SL도 있고 뭐 아진산업, 구형테크, 동원금속, 화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같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아차의 부품을 같이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의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같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로 애플카하고 하던 안 하던 간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든이 한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한해서 어떤 그 국가의 관용차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. 현대차 입장에서는 애플카하고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미국에 이 GMP 시설을 만들어서 미국 진출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 관점 봤을 때 애플카하고 협력을 한다면은 뭐 더 나없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애플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미국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기아차가 먼저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먼저 기아차가 오늘 아침에 4%대 출발해서 14%까지 급등이 나왔고요. 그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도 조지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 19% 급등하고 있고, 그다음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20%까지 급등했고요. 구형테크가 지금 27%, 8% 올라가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. 이런 걸 봤을 때, 요 관련 이쪽에 들어가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좀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조지아에는 없지만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 관세가 없거든요. 그런 기업도 똑같이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또 애플카와 기아차 자체는 뭐 고점이냐 아니냐 얘기는 많습니다만 또 네. 이걸 수혜로 받아서 우리가 선점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요? 네. 저는 사실 기아차를 봐도 저는 기아차도 지금 사도 된다고 좀 그래요? 봐요. 예. 다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좀 대형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말씀드리고 있기 네. 때문에 좀 숨겨져 있던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DY라는 종목입니다. 현재가 5,650원에 바로 이제 편입을 해서 한번 수익을 좀 올려볼 텐데. 이 DY라는 종목은 이제 지주사격이고요. DY 오토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. 이 DY 오토가 이 와이퍼 시스템하고 DC 모터를 현대차,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과 인도, 멕시코에 8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구형테크라든가 뭐 화신, 뭐 SL 이런 것들이 조지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 건데 DY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서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에 지금 이 와이퍼 시스템하고 DC 모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USMCA라고 해서 이 북미 자유 협정을 이루고 있는 멕시코와 미국을 본다면은 조지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과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지 못한 DY를 오히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DY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과제로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를 위한 쿨링팩 모터하고 일체형 모터 드라이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DY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 관련주로 좀 불리기도 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저는 DY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, 네. DY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가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 멕시코에 공장이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이 종목은 역시나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. 지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은 늦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국하고 인도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. 미국과 유럽, 아시아 나갈 때 지금 중국, 인도, 멕시코 공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떤 단순 테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 나가 있는 기업이에요. 이 종목의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년에 한 400억씩 나옵니다.
그러니까 2017년도, 18년도, 19년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400억씩 나왔고요. 3분기까지 봤을 때도 한 300억 가까이 나왔죠.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입니다.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400억대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1,500억밖에 안 돼요. 실제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, 근데 지금 앞서 봤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지금 현대차, 기아차의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그 부품과 와이퍼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기업들보다 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지 뭐 적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1차 목표가를 6,200원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6,200원까지만 일단 1차 목표가 보시고요.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지금 그 조제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보시면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정고점 한번 넘어간 거고요. 근데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정고점 넘어간 거거든요. 아직까지 DY만 정고점을 못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DY가 1차 목표가 넘어간다면 그때 고를 외칠지는 그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. 일단은 1차 목표가 6,200원, 손절가는 5,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DY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아직까지 덜 올랐으니까 우리 빠르게 좀 선점을 해볼게요. 목표가 6,200원, 손절가 5,100원 잡겠습니다.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하시죠? 네, 지금 기아차 모멘텀이 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헷갈려져 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커다란 그림을 보면은 이 주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. 4시 반에 오시면 이 기아차에 대한 부분과 또 기아차를 따라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이 부분 다 설명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